전청조 씨 사건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그녀가 지나간 모든 족족마다 나오는 증언들이 사기범이다. 이런 이야기밖에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전청조 씨가 지금 학창 시절부터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청조 씨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뉴욕에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증언에 따르면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청조 씨와 한 1년 정도 연애를 한 A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A 씨는요, 전청조 씨하고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재학 당시 사귄 사이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전청조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 그 이유가 1년 선배 언니들과 문제가 있었고 1학년 여름방학 때 학교에서 학폭위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청조 씨가 이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자퇴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자퇴를 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선배들과의 폭력이 있었다. 즉 학폭위가 열렸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전청조 씨가 언론에 "미국 출생이다. 승마를 하다 다쳤다. 재벌 3 세다."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강화도 출신입니다. 인천 강화도 출신이고요. 또 A 씨가 이 전 씨를 만나는 동안에 이 강화도 집에 자주 방문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직업 강화도에서 노래방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청조 씨가 고등학교에서 자퇴를 하자 이 어머니가 강화도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씨와 함께 강화도를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충남 당진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자, 이 어머니께서 충남 당진으로 이사 간 것도 뭐 개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재혼이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당진에서 어머니께서 옷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전 씨가 고등학교 자퇴 후에 간 곳 바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엔 뭐가 있죠? 말이 있기 때문에 전 씨가 이 말과 관련된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또 기술을 준비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이게 2013년 전, 즉 10년 전 일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한때 남자친구였던 A 씨에게 전화가 왔다고 해요. 고등학교 2년 선배였다고 합니다. 전청조가 임신했다고 하는데 "너랑 만날 때도 이런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그래서 이 A 씨가 "아니다. 원래 전청조가 거짓말을 잘한다. 아닐 거다. 속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게 전 씨의 임신 사기의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씨가 과거에도 남자친구와의 혼전 임신으로 돈이 필요하다면서 주변 친구들에게 돈을 끌어모은 적이 있잖아요. 결국 2억 2천만 원에 편취한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2년 3개월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전청조 씨의 이런 사기 행각의 처음은 임신이었다. 그다음엔 무엇으로 발전했느냐? 함께 살 집을 계약해야 되니까 1,000만 원 대출을 받아달라. 2019년 12월. 말 훈련을 시키다가 실수로 안락사 시켜야 되니까 말값 물어줘야 된다라는 걸로 2,500만 원. 이렇게 처음에는 뭐 1,000만 원대, 2,000만 원대 정도의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점점 스케일이 커져갔죠. 뿐만 아닙니다. 전청조 씨가 이번에 이렇게 사기가 빨리 알려진 게 전청조 씨가 이름을 개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전청조 씨가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사기에 쳤다라고 하면은 이 신분 세탁이 됐기 때문에 늦게 전청조 씨의 범행 행각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요. 개명 허가 신청 사건 사무 처리 지침을 보면은 범죄를 기도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개명을 불허할 수 있다. 즉 전청조 씨가 과거에 사기를 너무 많이 쳤기 때문에 이름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전청조 씨가 점점 어떻게 스케일이 커져가느냐. 강서 구의원까지 사기를 당할 뻔했습니다. 어디서 만나느냐? 이 전 씨를요. 독서 모임과 교육 프로그램에 가서 알게 됐다고 합니다. 어떤 A 씨가요. 이 전 씨를 엄청난 IT 사업가 그리고 재벌 3 세로 소개를 해서 어떤 강연자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이 전 씨를 그곳에서 만났고요. 이 전 씨가 토스, 핀다 등으로 이게 대출 비교 플랫폼입니다. 이것으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해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꿰인다는 제보를 받고 김 의원이 이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김희연이요. 전 씨뿐만 아니라 이런 강연을 연 A씨도 공범자로 보고 같이 고소를 했는데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피해 전화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알려진 거 컨설팅 투자 목적으로 건넨 금품 8억 원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요, 여러분. 이쪽 사기만, 그러니까 독서, 교육 프로그램 이런 목적으로 피해자만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이 금액만 8억 원입니다. 하지만 피해 금액과 피해자는 더 많습니다. 얼마나 담대했느냐. 남현희 씨의 조카에게까지도 사기를 쳤습니다. 뭐라고 사기쳤느냐? 내가 동업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장 회사에 1억을 투자하면은 1년 뒤에 이자를 포함해서 오른 만큼 지급하겠다. 그래서요, 전청조 씨에게 3차례에 걸쳐서 억대의 돈을 입금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담대한지. 보통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에게까지는 피해를 주지 않잖아요. 아무리 파렴치한 범이라 하더라도. 하지만 이렇게 남현희 씨의 조카에게까지도 억대에 가까운 돈을 지금 사기를 쳤습니다. 그리고 점점 담대해져서 같은 거주민에게도 사기를 쳤습니다. 자, 유튜버 로얄남 같은 경우에도 전 씨가 자신에게 투자를 제안한다고 접근을 해서 뭐라고 했느냐. 내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에게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켜서 51조의 예금 잔고가 들어있는 것을 보여주며 과시를 했고 모두 8억 원을 투자받았다. 어떤 어플리케이션이었으며 어떻게 51조의 잔금이 들어있는 걸 보여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도 지금 피해 금액은요. 전 씨가 잠깐 빌려 살았던 시그니엘 살고 있는 그런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가장 큰 금액의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십억 원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전청도 씨의 이렇게 화려한 생활, 벤틀리를 타고 그리고 페라리를 타고 그리고 시그니엘 사는 이 생활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이렇게 사기를 친 돈으로 이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습니다. 또한 남현희 씨에게도 선물한 것들 이렇게 투자자들이 모은 돈 이런 피눈물 섞인 돈으로 선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건 전청조 씨가 현재 신용불량자 신분입니다. 그것도요. 우리카드에서 61만 6천 원을 갚지 못해서 2019년 이후로 신불자입니다. 51조가 있다고 통장에 잔액을 보여줬던 이 전청조 61만 6천 원을 갚지 못한 사람이었다. 자, 뿐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돈을 썼느냐. 자, 전청조 씨 지금 총 4건의 채무 불이행 정보가 있습니다. 뭐뭐냐. 61만 6천 원 플러스 3건이 더 있습니다. 144만 4천 원, 215만 원, 215만 1천 원. 정말로 이 금액까지 갚지 못해서 이 신불자인 이 전청조 씨와 함께 다녔던 그 경호원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다는 정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청조 경호원들의 명의의 계좌를 빌려서 투자금 모집에 이용했다.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사기를 당했던 사람들이 투자금의 2~3배를 빌려준다는 말을 믿고 전 씨에게 돈을 붙였더니 알고 보니까 그 계좌가 경호원 2명의 것이었다. 신불자기 때문에 통장 거래도 사실상 힘들었겠죠. 이렇게 경호원의 계좌를 빌린 전청조 씨 보답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보답을 했느냐. 전청조 씨가 최대 10명의 경호원까지 동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일부 계좌를 빌려 쓰거나 아니면은 본인에게 좀 충성을 하는 이런 일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고급 차량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차량이 그냥 리스 차량이었다고 해요. 차를 받은 경호원이 일을 그만두면 나머지 리스 비용은 경호원이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 비용을 떠안기 싫으면 전청조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계좌 빌려달라면 계좌 빌려주고 이런 연기를 해달라면 이런 연기를 해주고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이 고급 차량을 미끼로 경호원들의 충성을 다짐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전청조 씨의 요청을 받아서 기자 역할 대행을 했던 그 여성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전청조가 최대한 전문가답게 해달라. 펜이랑 수첩 가지고 와라. 진짜 기자인 것처럼 해달라. 당부를 했고요. 그리고 현장에 갔더니 전청조가 애드립, 그러니까 즉흥 연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리고 본인이 봤을 때는 너무너무 어색했는데 이 나머지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약간 오히려 믿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대행했던 이 여성의 역할이 뭐냐. 전청조 씨한테 가서
당신이 이 파라다이스 혼외자 3세 맞냐?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뉴욕에 엄청나게 자산을 갖고 있는 그 엄청난 부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전청조는 "아 이런 인터뷰 여기서 하면 안 된다. 불쾌하다. 저쪽 가 달라." 뭐 이런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아 진짜 너무 황당하죠. 남현희 씨의 모습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한꺼번에 모든 걸 자각했던 것 같습니다. 전청조에게 "나 인제 어떻게 한국 사냐. 나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느냐. 내 인생 끝났다." 굉장히 크게 낙심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남현희 씨가 어머니 손에 끌려서 시그널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지금 어머니 집에 가 있는 상태고 뭐 지금 본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남현희 씨 지금 뭐 본인의 이 엄청난 국민적 영웅 아니었습니까? 펜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지상파 방송국의 해설위원도 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영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엄청난 오명을 뒤집어 썼고요. 비난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청조 씨에게 받은 명품 SNS에 올려서 막 계속 올리고 했던 부분들 "너무 경솔한 거 아니었느냐." 이런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남현희 씨 펜싱 학원은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지금 포토라인이 영업 중이라고 떴는데 사실 어떻게 학원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학부형들이 남현희 씨와 전청조 씨가 공동 대표로 있는 이 펜싱 클럽에 자녀들을 보내겠습니까? 사실상 폐업의 단계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남아 있는 뭐 임대 보증금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시설 투자금도 꽤나 많을 겁니다. 이 남현희 씨 이 엄청난 피해금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뭐 남현희 씨가 피해자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남현희 씨도 이렇게 큰 돈을 잃게 됐고 또 이렇게 피해자들을 많이 양산한 사기 사건에 연루됐던 그런 책임도 또 안게 됐습니다. 정말 남현희 씨 말 맞다나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처참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전청조 씨는 전화를 받아서 비서인 척을 했대요. 그리고 뭐 "전화가 안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된 전청조 씨는 현재 잠적 상태입니다. 고소 고발이 진행되고 전청조 씨가 경찰 수사를 받고 또 혐의가 입증되면은 또 어쩔 수 없이 전청조 씨는 뭐 법의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현희 씨가 운영하고 있는 펜싱 클럽은 사실상 문을 닫고 폐업 상태입니다. 속속 들어오는 이야기 여러분들께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